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아까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이제 갈등설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신지호 정무실장의 발언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감을 표시하고 일단 갈등을 좀 봉합하려 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취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런 분위기면은 윤 전 총장이 그 토론회에 불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얘기는 내일 저희가 추가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이 있었죠. 공방은 계속됐는데 장외 설전은 더 치열했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걸로도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토론이 벌어졌는지는 유 실장이 좀 챙겨요. 네. 내일 좀 소개하도록 하고요. 네,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토론에 바로 야근각이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토론회는 유 실장 어토류라고나 할까요? 즐겁게 또 매의 눈으로 토론회를 시청을 했는데요. 지금은 휴전 중인 이른바 명락대전, 하지만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 이후에는 처음으로 어제 토론회가 열린 건데요. 실력과 정책 논쟁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 이낙연, 이 두 사람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 영화까지 소환이 되는데요. 저 텐트 저거 빗물 안 쓰겠지? 아, 저거 미즈 텐트잖아요. 괜찮습니다. 기호야! 야, 기호야! 창문 닫아, 창문! 야, 기호야! 뭐하냐, 거기서? 어? 네, 선공에 나선 건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에 빗대서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직격했는데요.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집에 쏟아져요. 그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감상하죠. 그런데 그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의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네. 기본소득론과 관련해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네.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자들은 그것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이 억강부약, 강자를 제어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부분을 내세웠던 이재명 지사의 과거 행보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 지사는 사실 왜곡이라면서 이런 게 바로 네거티브 아니냐 이러면서 방패를 들었는데요. 탈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하는 식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트위터 반응도 있었어요.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탈거민한테는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건 제가 이미 그들이 처벌받은 사안이니까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또 세 번째 반말을 했다 이런 것은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네, 잇따라 공격을 받은 이 지사, 그동안 억울했던 일을 말해보라는 사유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화살을 야권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을 발언을 들어서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의 단골 아이템이죠. 말 바꾸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 전 대표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동북아 균형자론에 반대했던 이 전 대표의 입장 유효하냐 물은 겁니다. 국방력 강화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 반대하셨는지 지금 생각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균형자론이 약간 과장돼 있었다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필요하죠. 아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복싱으로 치자면요. 훅을 날리는 건 서로 자제했지만 요리조리 잽을 날렸다고 할까요? 하지만 장외 설전에서는 이렇게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된 이
경선 불복 논란인데요. 이 지사로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민주당의 원팀 보장할 수 없다는 그 발언입니다. 이 지사의 인성을 문제 삼으면서 지지자들을 설득할 재간이 없다라고도 했었죠. 가정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이른바 욕설 테이프를 들은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분들이 있다. 찍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욕설을 듣고서는 도저히 못 찍겠다. 이게 이 진실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이 이재명 지지로 몰아놓을 수 있는 이런 설득 방안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얘기였습니다. 네, 설 의원은 이 발언이 곧 경선 불복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설 의원의 진심을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공동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님의 평소에 민주당에 대한 사랑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선대위원장들이 나서서 경선 승복 선언 같은 걸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설 의원은 새삼스러운 제안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경선 불복 프레임을 걷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 나서서 내 사전에 경선 불복은 없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자 앞서 이 전 대표 측 네거티브 공방 대신에 1대1 검증 무제한 맞짱 토론을 제안한 바가 있죠. 이 지사 측은 당헌 당규에 따라야 한다면서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새로운 제안 등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부합한지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그 당이 결정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 이낙연, 네거티브 공방의 결과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42.1%, 이재명 35.9%, 또 윤석열 43.7% 대 이낙연 33.0%로 윤 전 총장이 여권의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오늘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지사와는 2.7%포인트 차, 이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또 이 전 대표와는 5.1%포인트 차였던 것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 명락대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소칼, 다칼, 조폭까지 동원을 해서 막말과 험담으로 경선판을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말만 요란한 진보, 이낙연 후보는 무능한 진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제발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원팀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하면 우리만의 패배가 아닙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토론에서는 물론 이 여론조사상 1위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매번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하시면 과연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이재명 당선은 정권 교체다. 제4기 민주정부가 아닌 1기 이재명 정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주장을 하셨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또 너무 외교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었는지요? 네, 이 추격자들의 행보,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걸까요? 1위뿐 아니라 2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측의 듣기가 끌끄러운 강제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상대방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고 오셨다면은 과연 대통령이 되신다면 나라의 외교를 잘 하실 수 있는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약간 오락가락 그런 입장을 보이시는 건 이게 유연이 아니라 유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까기에 나선 후보도 있었는데요.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을, 또 이 전 대표에게는 노무현 탄핵 논란을 모두 문제를 삼았는데요. 특히 두 후보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두 분 다 이재명 가석방에 찬성을 했습니다. 재벌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의심을 하게 되죠. 또 항우에 어떤 꿀을 얻어 드셨는지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간에 난타전을 벌인 민주당 주자들 한 목소리를 낸 부분도 있었죠. 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이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한 겁니다.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두둔하고 나선 이 여권 주자들에 대해서 비판에 나섰죠. 국민의힘도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은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거나 검찰개혁 추진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소리 높여 위선을 옹호하는 작태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상식보단 당장의 경선에 필요한 지지층의 한 표가 더 절실하다는 모양새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행보로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네, 이른바 명락대전, 지금은 휴전협정을 맺었죠. 이 후보들은 백조의 머리처럼 우아한 모습이지만 참모들은 물 아래 백조의 발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 아름다운 경선을 거쳐서 원팀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정책에 초점을 둔 정책 마켓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다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명락대전 휴전 중에도 기생충 등장, 경선 불복 논란도 계속.